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붕어 낚시를 하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밤낚시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 밤이라는 매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용하고 깊이 빠져드는, 그래서 잠도 잘 오고. 저도 밤낚시를 하다 보면, 전 이제 루어 낚시를 하니까 돌아다니는데,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의자에 앉아서 자고 있는 붕어 조사님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낚시가 이게 생각보다 많이 피곤하거든요. 그런데 또 손을 놓을 수가 없어 재밌거든요. 이번 이야기는 붕해꾼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붕해꾼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붕해꾼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진짜 소름 돋는 경험담 하나 떨어드릴게요. 이건 제가 16년도에 그 가을에 낚시를 갔다가 경험한 경험담이고요. 그때 전 정말 낚시에 이제 빠져 있을 때인데, 그래서 혼자서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제가 간 곳이 경남 영천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그때 제가 좀 늦게 도착을 해서 해가 이미 넘어간 뒤였거든요.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 이제 뚝방 한쪽에, 거기 뚝방으로 이제 차들이 지나다닐 정도로 이제 제법 큰 저수지였는데, 늦은 시간이라고 해도 혹시나 이제 차가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욕먹지 않을 정도로 바깥쪽으로 이제 바짝 붙여서 차 세워놓고, 그리고 바로 아래로 내려가서 자리 바로 잡고 서둘러서 대펴고 낚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자리를 잡은 곳에서 좌측으로 한 5m 정도? 그 정도에 이미 낚시를 하는 사람이 둘이 있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12시 조금 넘은, 이제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새벽이죠. 낚시를 시작하고 한 4시간 정도 지났을 거예요. 입질 한 번 없이 4시간. 그런데 옆에서 낚시하던 둘이 이렇게 대화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조용하니까 작게 말해도 들리는데 크게 말하더라고요. 커피 한잔 하자고. 입질도 없는데 커피 한잔 하자는 그런 얘기였는데요. 전 그 말 듣고, 저쪽도 이제 입질이 없구나 진짜. 나도 꽝인가 그러고 있는데, 그쪽에서 한 명이 제 쪽으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커피 한잔 하라고 이제 종이컵에 담긴 커피를 건네줬는데, 이런 게 또 낚시꾼들 매력이 있거든요. 낚시꾼들은 뭐 모르는 사이여도 금방 친해지고, 그래서 감사히 마시겠다고 인사하고 커피 받아서 마시고, 그리고 저도 밤낚시하면서 이제 먹으려고 가져간 것들이 있어서 그걸 들고 가서 이제 그쪽 분들하고 나눠 먹으면서 대화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그날이 이제 이틀째인데 낚시가 정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입질만 몇 번 받고 조과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망도 비어있는 상태였고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1시간 정도 이제 잡담을 하면서 떠들다가 전 다시 제자리로 와서 낚시를 했는데, 일 마치고 와서 그런지 그 잠이 살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집에 가려면, 점심에 이제 집에 가려면 운전도 해야 하고 해서 그냥 아침에 해 뜰 때 그때 또 낚시가 좀 잘 되니까 그때 타임 노리기로 하고, 잠깐 눈 좀 붙이자 그렇게 생각하고 채비 걷어 올리고 의자를 뒤로 눕혀서 눈을 감았는데, 그때 정말 피곤했거든요. 그래서 잠드는지도 모르고 금방 잠이 들었는데, 제 뒤쪽 뚝방 쪽에서 그 차가 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차가 오는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슬쩍 올려다 보니까 또 언제 왔는지 거기 차가 한 대 와서 이렇게 서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차 안에 여자 둘이 앉아 있는 게 보이는데, 그 얼굴이 그냥 백지장처럼 하얀 겁니다. 정말 그냥 뭐 얼굴에 밀가루를 칠해놓은 것처럼.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심하게 일그러진 듯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전 그거 보고 기겁을 해서 막 진짜 소리를 지르면서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꿈이었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난 줄 알았는데 몸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있고 눈만 뜬 상태. 진짜 꿈 한번 리얼하다 하면서 이제 그대로 의자에 반 누운 상태, 눈만 뜬 상태, 그 상태로 그냥 있는데, 그때 제 옆에 그 2명 중 1명이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진짜 저까지 들을 수 있는 그 굉장히 큰 소리를 질렀는데, 그리고 바로 그 일행이 이제 왜 그러냐고 그렇게 그 소리를 지른 사람한테 말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소리 지르면서 일어난 사람, 그 사람도 잠들었다가 꿈을 꾼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 기분 나쁜 꿈이라고 그렇게 이제 그 옆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데, 꿈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전 그 사람 그 꿈 얘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들리니까 밤이라 조용해서 그리고 또 크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 듣고 그냥 진짜 시겁했네요. 왜냐면 그 사람이 일행한테 하는 얘기, 그 꿈 얘기가 제가 꾼 꿈하고 똑같더라고요. 뚝방 위에 차가 와서 섰고 거기엔 여자 둘이 타고 있었는데 얼굴이 심하게 망가져 있었다는 그 사람 얘기. 전 그 얘기 듣고 바로 그쪽으로 가서 저도 그런 꿈 꿨다고 그 사람한테 얘기했거든요. 우린 그리고 그때 서로 이제 꿈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셋 다 정말 신기하다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그 저수지에서 이제 귀신을 본 경험이라든지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찾아보기로 했었는데, 그 뒤에 그 사람들하고 전 거기 있던 이제 셋 우리는 진짜 소름이 돋아서는 아닌 게 아니라 저수지, 거기 그 저수지 그것도 바로 저희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랑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낚시 카페에 그런 글들이 몇 개 있었고,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게 검색이 됐었고요. 그리고 그 글들 내용도 그때 저랑 그리고 옆에 있던 낚시꾼이랑 그 같이 꾼 꿈, 같았던 꿈, 그 사람들이 꾼 꿈도 그 꿈하고 같더라는 거죠. 자신들도 거기서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그 뚝방 위로 차가 오더니 멈췄고 그 안에 여자 둘이 있는데 얼굴이 하얗고 심하게 상해 있는 모습이더라는 그런 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조금 다른 내용도 있었는데요.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차 안에서 잠을 잤는데 이렇게 차 안에서 잠을 자다가 그 한기가 느껴지고 몸살이 난 것처럼 막 몸이 아파오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눈을 살짝 떴는데 그때 이상한 기분이 들더라는 거죠. 그 기분에 슬쩍 이제 그 뭔가가 느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슬쩍 차창 쪽을 보니까 차 바깥쪽에 얼굴이 하얀 여자 둘이, 그 얼굴이 심하게 상해 있는 그런 여자 둘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글도 있었고요. 그때 그 글들 보면서 저도 그렇고 거기서 낚시하던 그 둘도 그렇고 그냥 헉해가지고는 뭐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냐면서 그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다 큰 어른들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짜 신기하다 겉으로는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 다른 글이 보이더라고요. 거기 그 저수지 뚝방에서 2013년인가 2014년이던가 그 여름에 사고가 있었다네요. 여자들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거기 저수지에 빠져서 익사한 사고였는데, 그때 동네 사람들도 나와서 그 나름 유명한 사고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거기서 저랑 그 낚시꾼이 꾼 꿈이랑 그리고 올라온 글들처럼 차를 타고 있는 여자를 봤다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고요. 근데 그때 그거를 보고서 그 옆에 낚시하려고 온 분들 중 그 한 분이 자기들 마시려고 이제 가져온 그 소주 중에서 그 한 병 꺼내더니 거기 저수지에 이렇게 부어주더라고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냥 좀 더 하다 가겠다는데 전 더 이상 거기서 낚시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바로 대 싹 정리하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그 사람들하고 이제 낚시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해 뜨고 날 완전히 밝아진 뒤에 그분들한테 인사하고 바로 그 저수지에서 나왔고요. 그때 그 경험은 진짜 신기했고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 저수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같은 장소에서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경험을 했다는 게 말이죠. 전 그때까지 귀신이나 그런 거 절대 믿지 않았는데 그땐 정말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확실히 그때 그게 귀신이라든지 뭐 그런 거 정확히 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있긴 있구나 하는 걸 확신하게 된 경험이었으니까요. 붕해꾼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연 속에 나온 저수지, 저도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진짜 신기하죠?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모두 같거나 비슷한 꿈을 꿨다는 거, 그건 그 사고가 난 그 특정 장소에 있던 사람들만 경험한다는 게 말이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건이나 사고 결과에는 그럴 만한 이유와 원인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죠? 이번 사연은 결과에 대한 그 원인이 굉장히 기묘한 사연입니다. 지인들과 낚시를 하다가 우연히
붕어 조사님들께서 나눈 대화를 듣게 되어 여러분들께도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럼 붕어 조사님들께서 나눈 대화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은 춘천에서 조력과, 이제 조력이라는 거는 낚시를 한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건데, 그 조력과 연세가 좀 있으신 붕어 조사님들이시라면 거의 많은 분들이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소양댐이 생기기 전 춘천은 얕은 호수도 많고 강들도 수심이 그리 깊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물놀이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물놀이를 하는 사람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소양댐이 생긴 뒤엔 전체적으로 수심도 깊어지고 익사사고도 그때부터 빈번하게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시절 얘기입니다. 조사님은 그날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는다며 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날은 낚시를 늦게 나와서 자리가 없었는데 건너편을 보니까 딱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보이셨답니다. 그래서 건너편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셨는데 앞을 빼고는 사방이 풀이고 늪지라서 오기 전에 보신 것처럼 다른 사람은 낚시를 할 수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조사님은 자리를 잡으신 뒤 떡밥을 만드시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느낌이 쎄하셨다고 하세요. 주변을 둘러봐도 이상할 게 없고 앞에서는 다른 조사님들이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식은땀이 나고 등골이 서늘하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마친 뒤 낚시를 시작하려고 하시는데 그날따라 정말 어두운 밤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당시엔 가로등은 물론이고 주변에는 집들도 별로 없을 때라 불빛이라고는 밤하늘에 뜬 보름달 하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건너편에서 낚시하시는 조사님은 실루엣 정도만 간신히 보일 정도였었고요. 붕어낚시는 찌맞춤이라는 걸 하는데 그날은 찌맞춤을 하면서 던진 그 빈 바늘에도, 미끼가 없는 빈 바늘에도 붕어가 물고 나오는 그런 밤이었다고 해요. 그날 정말 미친듯이 물고기들이 나오는데 어깨가 아플 정도로 잡아내셨었다고 하십니다. 물고기가 연실 올라오니까 재미도 좋고 흥도 나서 가볍게 한잔 하시면서 낚시 산매경에 빠져 계셨다는데 그때 조용히 등 뒤로 어떤 아이가 조사님께 다가와서는 말을 걸더랍니다. 조사님께 다가온 아이는 조사님께 아저씨 물고기 잘 나오죠?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조사님은 그래 오늘따라 물고기가 잘 나오네 그러시면서 이제 대답을 하셨는데 엄마랑 아빠가 물고기 때문에 짜증난다면서 아저씨 보고, 그러니까 이제 조사님께 다 잡아달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조사님은 이제 떡밥을 마침 다 써가지고 떡밥을 만드느라 아이 얼굴은 이제 보지 않고 그냥 엄마랑 아빠가 물고기 때문에 짜증이 나? 이러면서 의아해서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해요. 낚시를 하시는 곳은 늪지지만 그 위쪽으로는 수심이 낮아서 가족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많이 놀러오는 곳이기에 이번에도 위쪽에 놀러온 어떤 가족의 아이인가 보다라며 그때 늦은 시간임에도 별 문제를 느끼지도 않았었다고 하세요. 근데 애가 하는 말이 아니 아저씨 그런데 물고기는 좀 더 가까이 있는데 왜 아저씨는 멀리 던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조사님은 그냥 애가 하는 말이니까 그래? 물고기가 더 가까이 있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꼬마가 귀엽기도 하고 재미도 있어서 떡밥을 다 만든 뒤에 이렇게 어떤 아이인가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좀 전까지 말을 하던 아이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갔나 보다 하고 다시 낚시를 하시는데 조금 걸리는 게 있으셨다고 해요. 조사님이 계신 곳은 뻘과 비슷한 곳이라 장화를 신어도 질퍽거리는 곳인데 아이가 올 때나 갈 때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러나 바로 이제 연이어서 올라오는 물고기들을 잡다 보니까 그런 잡념도 금방 사라졌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좀 전에 꼬마가 왜 물고기는 가까이에 있는데 멀리 던지냐는 말이 이상하게 계속 귓전에서 맴돌더래요. 그래서 조사님은 이제 혹시나 해서 좀 더 짧은 낚싯대를 이용해서 그 아이가 말한 앞쪽으로 좀 더 가깝게 던지니까 정말 신기하게도 그 아이 말처럼 물고기들이 더 많이 나오더래요. 진짜 어망이 터질 정도로 나오는데 그냥 뭐 그날은 입이 귀에 걸리셨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가 밝은 뒤에 조사님은 이제 친한 조사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신 뒤 귀가를 하셨다는데 다들 많이 잡았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었대요. 조사님도 많이 잡으셨으니까. 근데 그날은
조사님만 엄청나게 잡았고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았. 그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디서 잘 나온다 하면 그냥 우르르 몰리는 게 그 낚시꾼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랬었다고 해요. 조사님이 그날 물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춘천 낚시꾼들한테 다 소문이 퍼진 것 마냥 낚시를 할 수 있는 곳에는 앉을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사님은 다시 밤에 나갔는데 역시나 이미 다른 분이 그 조사님이 낚시하셨었던 곳에 자리를 잡고 낚시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곳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딱 한 사람만 겨우 할 수 있는 곳이라서 조사님은 그냥 다른 곳으로 갔었는데 그날도 거기에서 낚시를 하던 그분만 완전 대박 조가를 올리셨다고 해요.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그 전에 잡은 조사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은 한 마리도 못 잡고 그 자리에서 낚시하신 분만 대박 조가를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게 그날 그곳에서 낚시를 하신 조사님도 아이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말을 거는데 희한하게 그때 떡밥이 딱 떨어져서 떡밥을 만드느라 아이를 보지는 못했었지만 살짝 소름이 돋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리고 똑같은 말을 했었다는데요. 그게 뭐냐면 아저씨 물고기 가까이 있는데 아저씨는 왜 멀리 던져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 댐 수위 조절을 위해서 물을 엄청나게 뺐는데 거기서 익사한 가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엔 어린아이도 있었다는데 아마도 바닥이 늪지 같은 뻘이라서 나오지 못하던 아이를 부모들이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것 같다는 말들이 돌았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아저씨가 던진 자리보다 아이가 말한 그 좀 더 가까이라는 말, 가까이 던지라고. 그 가족들은 그 가까이에서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강을 가로지르는 옛 경춘선 아래 주변인데 철길에서 추락사를 당해서 물에 빠지거나 여러 이유로 익사를 한 사체를 건져낸 뒤에 시신을 수습하고 재를 올려주는 자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사람 우는 소리도 들렸었고 귀신을 봤다는 분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오래 하신 지역 조사님들은 그 자리에서는 낚시를 하지 않으신다고 해요. 귀신골이라고 그러면서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 귀신골에서 겪은 경험담이 있는데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떨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 솔직히 무섭다라기보다는 안타깝고 안쓰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낚시를 하면서 실제로 익사하신 분들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러면 잠시 고개를 숙여서 빌어드립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돌아가신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런 분들 이해합니다. 저도 그 일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랬었으니까요.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저수지는 음기가 강해서 귀신이 꼬이기 쉽고 화장터는 귀신이 지나다니는 곳이라는 말이 있던데요. 단패님들은 어떠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전 괴담록 하면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이 저수지와 화장터가 같이 있는 곳에서 이상한 걸 넘어 소름 돋는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있어서 이번에도 제가 떨면서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방글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방글러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방글러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거기 그 저수지가 사람이 많이 죽은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거기 저수지에서 다른 저수지로 가는 길목에 화장터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수지랑 저수지 사이에 화장터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거기 저수지에서도 그렇고 그 저수지랑 그 저수지 이어지는 화장터 길에서도 그렇고 그쪽에서 귀신을 본 사람들이 꽤 있다고 얘기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저도 그렇고 저랑 같이 낚시한 사람들도 그렇고 낚시 카페에서도 거기 그 저수지 얘기하면 아 맞아 거기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거기가 야영하는 분들이나 장박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을 상대로 생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혹시나 그런 분들께 해가 될 수 있으니까 거기 위치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할게요. 제가 거기서 처음 이상한 경험을 한 게 10년 정도 전이었는데 그때 저는 저까지 5이서 같이 낚시를 다녔거든요. 제가 막내였고 그리고 지금은 돌아가신 아저씨 한 분이 계셨고 셋은 다들 형인데 형들도 나이가 좀 많았어요. 그때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형들이 40대 중반. 그리고 전 그때 루어 낚시를
이제 시작한 시기라서 여기저기 따라다닐 때였고요. 그날 그렇게 5시서 낚시를 갔었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더라고요. 시간은 늦은 시간은 아니었고요. 그때 점심 먹고 갔을 때니까 대충 한 서너 시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 비가 내려가지고 날이 이제 많이 좀 어두웠어요. 그리고 거기가 붕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냥 루어 낚시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꽤 오는 곳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볼 때는 무섭거나 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기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야영하거나 이제 장박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니까 그렇게 무서운 곳은 아닌데 무섭거나 하진 않은데 그때도 저희가 가는 길에 이제 붕어 낚시를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그 곁을 지나갈 때였는데요. 그 붕어 낚시 하면은 그 낚싯대를 받치는 그 낚싯대 받침대가 있잖아요. 제가 낚시를 잘 모를 때라서 이제 이것저것 보고 다녔는데 그 붕어 낚시하는 사람이 그 낚싯대 옆에 낫을 놓고 낚시를 하더라고요. 전 그때 이제 낚시를 처음 배울 때니까 그런 모습을 처음 보는 거죠. 낫을 놓고 낚시하는 모습. 근데 그냥 그것만으로도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낚시하는 아저씨가 그런 걸 보고 뭐 무슨 눈치를 채셨는지 옆에 형들을 툭툭 치면서 절 보란 듯이 툭툭 치면서 웃더라고요. 형들도 절 보고 주변을 이렇게 보다가 그 낫을 보더니 또 실실 웃고요. 그리고는 아저씨는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그 붕어 낚시꾼한테 가더라고요. 가서 인사하고는 많이 잡으셨냐고. 그러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도 낫을 둬야 하냐고 하는데 그 붕어 낚시꾼도 그 말에 씩 웃더니 아무래도 여기서 낚시를 오래 한 사람은 그게 안심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붕어 낚시꾼에게 이제 많이 잡으세요 하고 우리는 이제 이동을 하는데 그때 걸어가면서 아저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귀신을 본 사람들이 많은데 귀신을 본 사람은 저렇게 낫을 들고 다닌다고요. 그리고 낫을 곁에 두면 귀신이 보이지 않는 건지 뭐 못 오는 건지 하여튼 괜찮아진다는 말을 했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진짜 진지하게 그렇구나 하는데 그때 형들이 그렇긴 뭘 그러냐고 그런 말을 해요. 거기 예전에 그 멧돼지가 자주 나와서 그래서 혹시나 해서 언젠가부턴가 이제 붕어 낚시꾼들은 그 낫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대화를 한 기억이 그 낫 때문에 아직까지 생생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다음에 일어난 일 때문인데요. 우린 간단히 준비한 것들 먹으면서 낚시 캠핑 비슷하게 놀다 오니까 그때 텐트를 치진 않아도 주변 정리를 하고 자리를 잡고 그리고 저수지 물가에 쪼로록 이제 서서 낚시를 했는데요. 거기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옆으로는 무성한 잡초지대였는데 그 잡초지대라고 하는 게 맞나? 어쨌든 잡초랑 이름 모를 그런 가시나무 같은 그런 것들. 그런데 그런 곳에서 새벽 1시 좀 넘은 시간이었는데 그때 낚시를 하다가 아저씨가 커피 한잔 하자고 해서 커피를 다 같이 마시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앞쪽 물가 쪽으로 바짝 붙은 그 숲에서 뭔가가 콩콩 뛰고 있더라고요. 밤이고 어두워서 확실히 보이진 않는데 거기 높고 우거진 숲에서 뭔진 모르겠는데 시커먼 형체가 막 콩콩 뛰듯이 그 위로 나왔다 들어가는 걸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땐 다들 커피를 마시려고 모여 있어서 같은 자리에서 이제 모두 그걸 봤었는데요. 아저씨 말이 거기가 되게 수풀이 막 우거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그게 뭐든 간에 그 정도로 수풀이 빽빽한 곳에서 그렇게 뛰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린 아저씨 말을 듣고 다들 긴장해서 그쪽을 다시 봤는데 그땐 또 좀 전까지 그렇게 콩콩 뛰던 그게 그 뛰던 걸 멈췄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뛰던 걸 멈추고 다른 곳으로 갔다면 이동할 때 거기 나뭇가지 밟는 소리며 뭐 숲을 헤치는 소리가 나야 하는데 그쪽에선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고 말이죠. 그때 일행 중 한 명이 새 아니었을까 하는데 그게 새라면 분명 인기척에 그게 날아올랐어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렇게 콩콩 뛴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새 같은 경우엔 풀숲에들 있다가 위험을 느끼거나 하면 떼거지로 푸다닥 하면서 날아오르거든요. 저도 새가 바로 옆에서 날아오른 경우가 몇 번 있어서 거기에 놀란 적도 있는데 그건 확실히 새 같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한 명이 봤으면 잘못 봤나 했을 텐데 그때 같이 간 5이 그걸 모두 본 상태라 절대 잘못 본 것도 아니었고요. 그때 다들 그게 뭐지 하면서 거기서 이동하는 소리도 없었으니까 거기 뭔가 있으면 분명 거기 아직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혹시나 이제 위험한 산짐승일 수 있으니까 다들 긴장해서는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다들 이제 긴장이 풀려서는 다들 참 신기하다고 뭐였을까부터 해서 귀신이든 외계인이든 뭐 그런 거면 영상이나 사진에 담아서 그 돈벌이 해야겠다는 말까지 한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어쨌든 그건 그렇게 끝이 났고 우린 다시 낚시를 시작했고 밤 거쳐서 새벽 피딩까지 잡고 아침 해가 뜰 때쯤 간단히 아침 챙겨 먹고 커피도 한잔하고 있었는데요. 사람 여럿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더라고요. 그냥 대충 봐도 낚시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데, 그리고 거긴 휴양지도 아니고 관광지도 아니니까 낚시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야 그렇게 들어올 것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가 있는 자리를 지나가면서 다들 우리를 쳐다보더라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뭐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우리 뒤로 지나서 옆에 그 좀 더 숲이 우거진 그 옆에 그 안쪽으로 들어가대요. 밤에 우리가 뭔가 콩콩 뛰는 걸 본 그 자리쯤 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며칠 거기서 있다가 숲을 밖으로 다시 나왔는데 우리가 낚시하는 걸 보면서 담배 몇 대 태우더니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통곡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때 우린 대충 짐작을 했었죠. 누가 거기서 죽었구나 하는. 그리고 사람들은 조금 뒤에 우리 뒤로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자리 정리하자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 그 가기 전에 몇 마리 더 잡아볼 거라고 낚시를 하던 형이 있었거든요. 그 형이 오더니 이제 우리도 정리하고 가려고 하는데 그 형도 그냥 가자고 하더라고요. 형이 낚시하던 자리 뒤로 지나가던 남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다면서요. 그 사람들 얘기가 아까 그 사람들 중 누구 아들이 거기서 빠져 죽었는데 찾았을 땐 부패가 너무 심해서 그 올리다가 머리랑 팔 한쪽이 떨어졌다는 말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그냥 빨리 가자고. 그리고 그 익사체 수습을 한 자리가 우리가 간밤에 본 그 뭔가 쿵쿵 뛴 그 자리였는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손에서 땀이 다 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바로 나갔고요. 그리고 나중에 아저씨랑 같이 낚시하던 사람이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이 아는 무당이 있는데 그 무당 말이 타지에서 낚시를 하러 온 사람이 거기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 가족들 부탁으로 거기에 갔었는데 말이죠. 자기가 거기가 화장터도 있고 저수지도 있어서 그 일대 전체가 그러니까 음기가 강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그날 간 그 자리가 음기가 보통이 아니더래요. 그리고 그 죽은 사람이 머리랑 팔이 떨어져서 그렇게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은 것도 안 좋은 건데 그렇게 안 좋은 모습으로 나왔으니까 그 한이 더 클 거라는, 그래서 거기에서 앞으로 더 많은 사고가 날 거라는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힘들게 어찌어찌 해서 이름 맞췄는데 2번은 가기 싫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저씨 지인한테도 그쪽으로는 낚시하러 가지 말라면서 말을 했다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거기서 귀신 봤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런지 섬뜩하더라고요. 그리고 전 거기가 물고기도 잘 나오고 낚시하기엔 엄청 좋다는 걸 이제 알지만 그 뒤로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저만 그런 것도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당시 아저씨나 형들 중에서도 그 뒤로 거기 가자는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쪽이 여러 귀신 목격담이 있어서 그런지 뭐가 하나 생기면 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우린 그날 확실히 봤거든요. 배구공 크기만한 그 시커먼 뭔가가 그 숲을 위로 콩콩거리듯이 올라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말이죠. 방글러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익사사고는 귀신이든지 음기가 강해서 생긴다는 것보다 위험한 곳에서 부주의 때문에 생긴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래서 저수지든 강이든 바다든 낚시하는 사람이 죽은 곳은, 그런 사고가 발생한 곳은 마치 뭔가가 있어서 그것들에 의해서 그런 사고가 있는 것처럼 계속 그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곳에서의 사고는 귀신이 원인이라기보다는 환경적으로 위험하니까 그런 사고가 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고 방글러님 일행이 그날 한밤중에 봤다는 그 높고 우거진 숲을 위로 콩콩거리던 그건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